자, 다음 단계는 유럽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유럽이 이제 본격적인 진원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EU에 싸고 있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탈리아를 가기 전에 스페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스페인이 이제 벌써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청정지구인지 알으셨겠지만 알게 모르게 벌써 10,000명이 넘는 누적자들을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동안 아니, 쭉 알면서 감춰왔던 거야. 지난주부터 이미 좀 확산세가 응. 빠르게 오르고 있었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밝혀졌거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미 이제 10,000명이 넘은 거고, 그래서 이제 국경 봉쇄를 했어요. 뭐 의미는 없어요. 선언적인 의미지 다 뚫려 있는데 뭐 어디 봉쇄가 돼. 옆으로 돌아 들어오면 모르는 거지. 그래서 현재 스페인 국적 외교관들이나 뭐 국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뺀 일반 여행객들이나 단순 이주 내지는 도피로 오는 사람들을 스페인에서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탈리아랑 같은 찐인 게 한 10,000명, 9천 명 넘어서 10,000명 되는 이 순간에 이미 300명 이상, 35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도 사망률이 3.5% 이상이 생겨난 거죠. 특히 이제 수도인 마드리드 지역에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생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그 스페인에서는 그냥 그 집에 있어 그냥 나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스페인에서는 이제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 검사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음성자로 밝혀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일 양성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괜히 뭔가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스페인에는 조금 그 뭐랄까요? 어, 방역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뭐 그 방역을 할 수 있는 사전 시스템 자체가 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 현재 스페인 전역에 20개 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거를 경상자 그러니까 의심 환자나 증세가 약한 사람을 받아들였다가는 시스템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 붕괴 자체가 오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그 검사자들은 거의 죽을 상황 그러니까 거의 중환자 수준이 아니면 병원을 찾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4,600만인데요, 여기 인구가. 4,600만 인구에 대한 전체 대상, 전 인원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탈리아와 마찬가지 여기도 좀 늦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3.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인다고 치면 이거는 전체 면역을 얻어내기가 힘들고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명입니까? 4,500에서 한 100만 명, 12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검역과 치료 절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도 총리 부인이 양성 판정을 받는 바람에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사실은 그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힘든 나라고 급한 나라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중국이 이 방역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방역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탈리아의 방역 지원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네. 못 도와준다는 거죠. 그만큼 이탈리아가 그동안 EU에서 쌓아왔던 일종의 그 미운털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탈리아 얘기는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감염 관련한 원인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고, 또 이제 워낙 나천적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전기 끊기고 의료 지원 끊겨서 집에 격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노래들을 부르신다고 밤마다. 네, 국내에서. 서로 응원하는 개념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는 지금도 무슨 건수만 있으면 모여가지고 간헐적인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집회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언론에 잘 안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원래 이탈리아 안에 경찰력이 많이 부족해요.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마피아 국가이기도 하고 워낙 그동안 이제 범죄에 관련된 게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찰력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데 중국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들과 중국인 집성촌에는 중국에서 파견 나온 경찰이 치안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치안 요원들의 이탈리아 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네. 이탈리아가 중국 경찰에 의해서 통제받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만큼 이탈리아는 현재 중국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 왜? 유럽이 이탈리아에 대한 구제를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인 거죠. 영국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영국이 지금, 강경화 장관의 인터뷰 이후에, 완전히 이제 한국 팬이 됐죠. 네. 먼저 이제 영국의 존슨 총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게 실제 방송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잃을 수도 있다. 죽는다는 거죠. 현재, 영국은 의료 체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선제적인 의료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몸 아프면 그냥 병원에 있어라. 특히 70세 이상 노인들은 앞으로 넉 달 동안 4주도 아니에요. 앞으로 넉 달 동안 진절될 동안 아예 나오지 마라. 구급차 부르지 마라. 구급차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장관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과정 중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검사나 검역을 거부하면 벌금에 취하는, 벌금에 취하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노인들이나 국민들이 감염상이 확대되더라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집단 면역에 의한 치료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5일 날 총리가 이미 국민을 포기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BBC가 강경화 장관을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영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도대체 진행자가 영국 사람이냐 게스트가 영국 사람이냐고 할 만큼 정말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발휘하면서 한국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극복 과정 현재 이루고 있는 성취의 단계 그리고 앞으로 국제적인 협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뭐 이런 방송을 5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내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우리 총리 시키면 안 되냐, 뭐 한 몇 달만 빌려줘라, 막 한국은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국 주민들이 강경화 장관에 홀딱 빠진 거죠. 이걸 보고 국내 언론 기록이들은 뭐 자화자찬에 빠졌냐 이런 개소리를 내뱉기도 했지만 전 세계 언론이 강경화 장관 인터뷰를 전 세계에 타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한국 외교부로 30여 개국에서 지금 막 전화가 오고 뭐 실질적인 당신이 얘기했던 도움을 주세요라고 하는 전화가 세도를 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던 어떤 한국의 방제 원칙은 이겁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이 사안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응 원칙이 대한민국의 대응 원칙이라고 밝히는 순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던 영국에서. 지금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독일을 볼까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생필품이라든지 이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한을 했고 정말 이제 놀라운 거는 종교 시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전부 다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가장 먼저 받아간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검진 확대를 통해 가지고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사망률을 1%대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인 거고, 독일이 이게 다 한국 덕분이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그만두실 메르켈 총리가 이제 마지막 그 어떤 본인의 정책을 한국 거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 더 한국을 모방하고 배워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독일 언론이 계속 메르켈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독일의 성과를 일본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료 선진국인 독일처럼 해야 된다. 독일의 드라이브스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한국에서 갖고 간 거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그거 방송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하면 검사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런 방식은 쓰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검사를 하게 돼서 확진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가 붕괴됩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깠잖아. 그게 드라이브스루 얘기할 때도요. 소독 장면은 쏙 빼고 안 갈아입는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빼내버리고 검진하는 사람 통해서 다 옮아서 저거 겁나게 위험한 거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독일식 드라이브스루 왜 빨리 안 들여오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요 간교한 새끼들 아주. 네. 아무튼 독일은 사실 그나마 이걸 좀 잘 이어가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독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빨리 한국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뉴스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특파원을 보내고 대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도했던 독일 언론의 발빠르고 양심적인 조치가 중앙정부를 움직여서 그나마 독일이 이 피해 사례를 좀 줄여가고 있는 거다.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네. 프랑스가 이제 사실상 그 문 대통령한테 이제 그 전화가 왔었죠. 마크롱 대통령한테 자꾸 마카롱이라고 내가. 네. 아무튼 프랑스도 한국 모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적극적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의료 체계가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무려 이제 45분 동안의 정화 통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협력을 위해서 프랑스 너네 하나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네가 G7이나 아니면 G20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이제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카페, 식당, 영화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야외 모임은 꾸준하게 계속 가지고 있대요. 네, 무슨 여성의 날이라고 모여서 시위하고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시위하고 얘네들은 이게 국민성이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막아지지 않아? 니들 그런 식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되게 대단했던 게 뭐 오늘 0시부터
모든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다 닫는다 했는데 그 직전까지 놀아야 된다. 그렇지. 지금 문 닫으니까 너무 아쉬워 그러면서 저녁 때부터 몰려가고 0시까지 술 퍼먹고 거기서 모임하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낙천성을 가진 민족이 돼버린 거야. 어? 흥이 좀 많으시죠? 심하게 흥 많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요. 프랑스 전쟁 때 말고 처음으로 음식들과 치즈, 역시 와인, 화장지, 네, 완전히 동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직 하면 가게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이 밀시장을 통해서 막 그 밀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밀거래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도 사재기가 일어나고, 미국도 사재기가 일어나고, 프랑스나 유럽도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재기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중국인들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중국 사람들이 그냥 가서, 사재기를 해요. 엄청난 양을 사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아니, 쟤들은 왜 사지? 나도 좀 더 사야 되나? 하면서 한두 사람이 따라 사게 되면서. 그런 마음도 있고 저러다가 없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점점. 그 홈쇼핑이랑 똑같은 거야. 매진 임박 오면 살 마음이 없다가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나도 하나 담아야겠는데? 막 이런 거.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비축해가지고 그거를 지네 식구들이 쓰기 위해서 그걸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되팔기 위해서 매점 매석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러한 방식대로 중국인이 매점 매석한 것을 브랙마켓에서 재판매하고 있는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그걸 뭐라 그럴까?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여러분,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매점 매석이 없습니다. 네, 이걸 갖고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에서 패러디 영상을 찍고 있어요. 왜? 전 세계에서 한때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던 한국은 사재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이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서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감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웨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그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케아. 네. 이케아가 무슨 복지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저는 이케아를 혐오합니다. 네, 이케아를 가서 물건을 싸게 사면 집에 와서 조립하느라고 제가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절대 이케아 물건을 사지 말라고, 싼 게 아니라고 극구 말리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인데요. 침대 한번 조립하다가 알아두셨죠. 네, 이 스웨덴이 이제 전통적으로 친일 국가예요. 일본은 최고, 세계 네. 최고. 뭐 사실상 일본하고 거의 뭐 동질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친한 국가고 인적 교류가 친한이 아니고 친일. 지들끼리 친한 국가고 네. 아주 친일파적인 사상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한국에 대한 감정도 일본이 한때 식민 지배했던 국가 이상이 없었다 그래요. 왜 스웨덴이 일본이랑 친하냐? 일단 국왕제가 심어져 있는 데다가 국민들이요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그렇게 회의하기를 좋아한다네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또 확대 회의하고 또 다른 회의하고 교차 회의하고 해갖고 회의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로 집단 결정을 딱 내리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이대로 가자. 결정이 맞든 안 맞든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반응이 이 양쪽 국가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반응도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대처하는 방향. 네, 일본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스웨덴은 전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입양아들을 가장 많이 입양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 그 입양한 이유가 뭐랄까요, 뭐 한국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키우지 않고 그냥 그 스웨덴인으로 키워냈기 때문에 뭐랄까요, 2, 3세의 어떤 그 연결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그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잔 브링크 아리랑 같은 경우도 있지만 스웨덴에 엄청나게 많은 한국 출신 거화들이 있지만 스웨덴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노벨상도요 맨날 일본만 주는 거야. 그래갖고 오직하면 노벨상을 로비하기 위한 상시 단체가 스웨덴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스웨덴은 그동안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라 GDP 국민 총생산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들여가지고 이걸 복지에 쏟아 부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현재 스웨덴에는 검진 키트가 없고요. 확진자가 생겼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베드가 100석밖에 안 돼요. 100명밖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 돈 다 뭐에다 썼죠? 네? 그 옮길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도 좀 부족해요, 지금. 환자가 생겨도. 아니 뭐 병원이 100개뿐인데 그럼 뭐 앰뷸런스를 1000대를 돕겠어, 2000대를 돕겠어, 한 20대도 안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생겨났을 때 보건당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아예 없대요. 네. 그래서 그냥 실컷 겪고 집단 면역으로 해갖고 살 사람은 살고 남은 사람은 그냥 남은 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게 이 정책인 거고, 그래서 WHO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확진자, 검진자, 사망자, 치료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를 통계 집계에 빼주세요. 이게 스웨덴의 정책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던 복지 1번 국가인 스웨덴의 민낯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청정한 국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일본을 찬양하는 국가?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이제 보건당국 담당자가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대면서 하는 얘기, 한국을 언급한 거야. 자꾸 한국 얘기가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은 한국 같은 의료 시스템도 없고 통신 시스템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얘네들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거 아시죠? 공무원 사회가 비상시에 장기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 연장이나 특근이나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임해줄 리가 없으면, 시도도 안 하는 거야. 임해줄 리가 없으면 한국처럼 국가적인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우리는 불가능하다. 야, 이게 지금 국가의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오직 한국만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뭔 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의 민낯이 이런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가 강경화 장관이랑 그 통화를 하고, 통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서,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어렵게 그 청탁하고 그런다고 하더니 앞에서는 전화하고 뒤에서는 입국 금지 쳐맞고 잘하는 짓이다, 이따위 기레기 언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게 국내에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스웨덴 대사가 강경화 장관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랑 그렇게 되고 스웨덴 노르웨이든 쏘리. 네,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이러한 뉴스가 나자마자 본국에 보고도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강경화 장관에게 사과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입국 금지 조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이 양국 외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고 전혀 시점이 무관한 거다. 다만 이 결정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국만 금지시킨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동시다발로 내리던 과정에 너무 결정이 일찍 돼서 통화할 당시에 미리 알리지를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 이런 뉴스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노르웨이 대사가 직접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기사에 좀 실어봐봐봐. 이 기레기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나마 요 유럽 국가들 중에 러시아, 이건 조금 유럽이라고 보긴 그런가? 아무튼 러시아가 그 EU에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러시아가 좀 그 분위기가 낮습니다. 영국도 EU 아닌데? 그것도 맞긴 맞네. 근데 아무튼 러시아는 좀 지금 사태가 좀 그 좋은가 봐요. 감염자도 일부 있기는 한데, 러시아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놓고 있는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나 봐.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과 함께 유일무이하게 자기랑 친했던 국가들한테 조금씩 백신을 나눠주면서 좀 생색을 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가를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우디하고 단합해서 양산해서 트럼프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일가스 업체들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견디냐 싶지만 사실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견딜 수 있어요. 사우디는 워낙 그 생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생산 채굴비가 17달러라면 17달러. 20달러만 받아도 원가는 남아요. 원가는 넘겨 뽑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사우디만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경우에는 중국하고 파이프라인을 묻었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향후 매년 그 얼마씩 고정적으로 원유와 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그래서 같이 파이프도 묻고 뭐 공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번에 무역 전쟁하면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중국에 공급하는 원유는 이게 수출가를 배럴당 150달러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달러, 30달러 선 됐으니까 약 5배 정도 원래 비싸게 중국이랑 장기 계약이 돼 있는 거야. 물론 그 돈으로 뭐 파이프도 짓고 뭐 하는데 쓰기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자국 돈 쓴 거고 앞으로 중국에 계속 150달러의 석유를 일정량을 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차익 갖고 러시아는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들 많이 힘들겠어 미국 하면서 미국을 약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검진 키트로 지금 꽉 잡고 있는 나라들 유럽과 중동 국가 시리아나 뭐 이런 쪽이겠죠. 이란 일부 그 다음에 북한에 러시아제 검진 키트가 일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유럽발 항공기에 대한 자국 그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거의 이제 유일한 국가입니다. 차단 없이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러시아인 거예요. 러시아 우린 자신 있어. EU 니들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 국제 외교 상황을 외교부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주도한다는 거죠. 한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만큼의 축적된 데이터와 검진 기술, 방역 시스템, 그와 연관된 뭐 각종 의료 지원을 비롯한 지방 도시 체계라든지 병원 운영 체계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그들이 경의할 만큼 17일 만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완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대한민국과 같은 선행 치료를 했을 때는 치사율을 1% 미만으로 할 수 있지만 니들이 생각하는 말 그대로 공동 면역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 이란 같은 경우 9%까지도 치사율이 올라간다. 그럼 니네 국민들 중에 100만 이상이 희생될 수 있는 사실상 국가의 어떤 운영 원동력을 잃어버릴 만큼 엄청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어떤 통계나 일본 통계 믿고 2% 미만 정도 죽고 70세 이상만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뭐 버텨볼만 하지 뭐
뭐 70대 이상만 죽으면 오히려 이게 그 나중에 그 연금이라든지 뭐해서 좀 나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얄팍한 생각하는 지금 국가의 지도자들은 한국이 제안하는 시스템을 따라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순하게 한국이 좋아하는 나라 주변 국가 몇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한국의 주도하에 전 세계 국가들이 똑같은 방역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 그리고 물자나 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최소한 허용 한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주도적인 상황을 한국이 맡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이 동의했고 영국이 동의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G5 국가들 모두가 한국이 제안하고 있는 G20 코로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의 국가들을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대한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고요.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국방력이 강하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하에서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그 국민을 지켜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이 있는가 이게 선진국의 기준인 거고 이 기준 앞에 대한민국 앞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국가가 고개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데 이 사실을 대한민국의 언론만이 인정을 안 하고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만 인정을 안 하면서 지금 한국 망하게 생겼다,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반국가적인 가짜 뉴스들과 선동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망하게 생겼죠, 니들 때문에. 니들이 있으면 망해. 니들한테 정권을 주게 되면 망하는 거야. 정말 폐악적인 국가와 정치는요. 이런 위기 상황한테서 국가는 해줄 게 없으니까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고 아무 짓 하지 말고 지켜봅시다 라고 말하는 이명박근혜 때의 신종프로나 메르스 같은 사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가 정말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치인 거예요. 그런 정치를 하는 자들,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해놓고 반성하지 않는 자들,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하는 자들이 역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놈들은 국민을 국민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거나 가축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선진 국민들이 G20 국가에 살고 있는 선진 국민들이 지금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왜? 제대로 된 정치를 얻어내지 못해서 제대로 된 정부를 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이게 뭐 마지막에 약간 좀 선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다시 대한민국에서 개돼지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 개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 자명하잖아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협조해서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와 정책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유지될 수 있는 나라 그런 정부를 세우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온갖 거짓 뉴스들이 인터넷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차이나 스캔들이라나요? 중국에서 시진핑이 엄청난 숫자의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저들이 선거 전략으로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세상에 이런 게 말이 맥히나라고 하는데 종편을 보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왜 시진핑 말에 꼼짝 못해 인지 알았다. 시진핑이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 언론 다 마음대로 갖고 논다며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다 언론 조작한다며 라고 하는 거를 사실인 양 뿌려서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 언론이 똑똑해지고 그 언론이 진실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율과 신뢰가 높아져 가면서 위기를 느낀 애들이 꺼내놓은 게 차이나 게이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차이나 게이트요? 중국의 나름 전문가로 볼 때 일단 가능하지가 않아요.
중국의 인터넷 상황을 전혀 모르는 놈들이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 댓글 부대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매일 그 위챗 안에서 중국 찬양 기사를 써내면서 돈 받고 댓글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공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공적으로 그런 조직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여론 조작이 가능한 거지. 이걸 한국에 할 수 있다. 그게 된다고 하는 거 중국 시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는 인터넷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인터넷 써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중국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어도 게시판이나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는 접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남긴다는 게 불가합니다. 그리고 10만 이상이 중국 안에서 IP가 그리로 모르게 되면 무조건 자동 차단을 해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우회해서 보거나 또는 그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 있는 프록시 모든 서버들을 검진해갖고 그걸 추적해서 나중에 보고서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민간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을 쓴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200만 명 이상을 한국에 보내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댓글질을 한대. 대한민국에 200만 명의 조선족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또는 뭐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인원들 전체를 약 7, 80만 정도로 보고 있는 숫자도 됩니다만 그분들이 전부 다 댓글 공격하러 들어온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청와대 청원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응원글이 100만 넘고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또는 그에 근접한 숫자의 아이디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청와대고 어디고 간에 실제 중국에서 접속해서 들어온 IP의 숫자는 전체 대한민국 돌아다니는 IP들 또는 게시물의 0.02%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갖고 지금 여론이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역으로 모함하기 위한 차이나 게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총선의 일종의 핵심 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친정부적이거나 정부에 대한 칭찬을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옹호의 글을 쓴다 그러면 너 조선족이지? 라고 하는 식의 레벨을 붙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시도하고 있다. IT 강국에서 그게 할 짓이냐고? 이현주 의원 당신 같은 사람이 그걸 법안으로 내가지고 이거를 검사하고 무슨 앞으로 올라오는 댓글에다가 그 출신 국기를 달게 하는 걸 법안으로 만든다고? 그거가 마치 어떻게 보게 되면 외국에서 유입되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들을 늘리려고 하는, 뭘 검색하려고 하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주목받고 있지 대한민국 전체 관심 있는 외국의 네티즌 없어요. 실제로. 아직도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있는 줄 안다고. 일본이 하도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엉망으로 소개를 해놔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한국 소개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50년대 전후에 그냥 빈국으로 알고 있고 삼성이나 LG가 일본 브랜드나 중국 브랜드로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근데 이제는 그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들이 메인 언론으로 전 세계에서 목숨을 구하고 있는 가장 준비되어 있는 방역 선진국이 대한민국이다라는 내용을 방송함으로 해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흘러갈 역사 안에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올림픽 4강하고 또 달라요. 월드컵 4강 진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세계 최정상으로 가고 있는 걸 공인받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우리가. 근데 내부에 있는 기러기들한테 이런 모함을 당하고 우리 국민들이 호도당해서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외국 관련한 얘기들을
열변을 토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최초로 스트리밍 3,000명 시청자, 네, 3,000명 채웠어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중요한데. 네. 보미 작가만 중요한 거고요. 저는 저와 같은 의견에 동의해 주시고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